프라임 리더스에서 알려드리는 빠르게 알아보는 논술 합격의 킥! 동국대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임 리더스 아카데미 이경호입니다. 동국대학교 25학년도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늘 그렇듯이 자유분방한 요구사항, 즉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랜덤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수험생들은 이 동국대학교 문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성균관대학교라든지 경희대학교처럼 정형화된 문제보다는 유연하고 질문에 부합하는 답을 어떻게 제한된 글자 수 안에 효과적으로 표현해내야 되는지를 연습해야 되겠는데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동국대학교는 논제의 질문과 요구사항이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질문과 요구사항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체크해 본다면, 다시 말하면 논제에 몇 가지 질문이 드러나 있고 이 질문에 답을 하는 데 있어서 답안으로서 강조해야 되는 논리적 포인트가 무엇인지만 체크해낼 수 있다면 생각보다는 쉽게, 즉 문제에서 나에게 요구하고 시킨 요구사항만 정확하게 답안에 구현해낼 수 있다면 충분히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답안을 완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디테일한 질문이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1에 문제 1을 보면 제시문 가에서 결말 부분에 드러나 있는 부부가 처한 문제적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나, 다에서 나타난 관점을 활용하여 설명하라는 한 줄짜리 문제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채점 기준표를 확인해 보면 가의 문제적 상황을 기술해야 된다. 나를 정리하고 가에 드러난 문제의 원인이 표현의 자유, 알 권리에 의한 인권 침해의 양상에 따라 드러난 것이다. 다를 정리하고 가에 드러난 문제가 공감과 연민의 결여로 인해 드러난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술해야 된다라는 점이 이번 동국대학교 인문 1번 문항의 채점 포인트로 강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 요구사항이 디테일한 만큼 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술하면 300에서 400자로 다소 짧은 분량이긴 하지만 이 질문에 부합하는 답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험생 여러분들께 좀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는 논술의 문제라는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이되 부정적 성격의 결과죠. 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판단하는 잣대는 주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문제적 상황이라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원인이 나 다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단편적으로 문제의 요구사항만 가지고 풀기보다는 이 제시문들의 구성이 나와 다는 원인, 그리고 가에 드러나 있는 문학작품의 부부가 처한 문제적 상황은 이 원인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인지하고 논리적 차원에서 인과적인 분석을 해낼 수 있다면 다른 수험생보다 훨씬 더 우수한 가산점을 얻어낼 수 있죠. 2번 문항도 유사합니다. 가의 일탈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을 나와 다를 통해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에 드러난 일탈행위는 결과죠. 그리고 라마에 근거하여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기술하라 했기 때문에 역시 결과인데 부정적 성격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올바른 사회라는 공통의 주제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문제가 결과적으로 불거진 것이고 그것을 나와 다의 원인을 통해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죠. 나아가 마가 문제의 해결 방안을 담고 있다면 논리적으로 이 문제가 부정적 성격의 결과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안은
원인을 제거하는 양상으로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즉 원인이 없으면 당연히 결과가 드러날 수가 없죠. 이게 논술 문제에서 논리적 추론의 가장 중요한 인과의 법칙이라는 것인데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이것은 거꾸로 결과라는 것은 원인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원인이 소거된다면 당연히 결과는 드러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리적 구조 그리고 논리적 이해를 이 문제의 요구사항과 제시문의 관계에 충분히 활용할 줄 알아야만 채점 기준표를 보면 매우 뜬금없이 나의 이론적 관점을 통해 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제시함, 나의 이론적 관점으로 말을 통해 문제 해결을 제시함, 이런 채점 기준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와 나를 연계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다와 말을 연계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될까요? 그것은 주제를 토대로 나라 다 마가 일탈 행위라는 부정적 결과를 유발한 원인으로서 논리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이 채점 기준표에 부합하는 답안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국대학교 문제는 일단 문제에 구체적으로 지시된 요구사항의 개수, 두 번째 이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디테일한 정보의 체크, 이것을 토대로 인과적인 분석이나 이항 대립, 추상 구체화의 원리 등 논리적 추론의 원리를 정확하게 적용해서 분석해낼 수 있다면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수험생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답안을 쓸 수 있는 성격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인문 1의 3번 문제를 보면 가와나에서 말하는 통치자와 이상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요약해보고 그를 통해 다와라의 관점의 차이를 설명한 후 가와 다의 관점에서 마에 담긴 군주에 대한 생각을 비판하시오 라는 요구사항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통치자와 이상사회의 아이디어란 모습, 나의 드러난 모습을 각각 요약해야 되겠고요. 다에는 어떤 주장이 드러나 있는지, 그리고 나에는 어떠한 주장이 드러나 있는지 각각 정리하되 가와 나를 토대로 다와 라의 차이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 다 여기에서는 채점 기준상 이미 앞에서 우리는 가와 다를 모두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마에 드러나 있는 군주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 다 그리고 마에 드러난 군주에 대한 견해 및 생각은 이상적인 통치자와 사회에 대한 모델과 마의 모델은 비판의 기준 및 대상이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하여 상반, 대립적이겠죠. 이러한 차이를 근거로 이 대상의 한계를 비판함에 있어서 가, 다, 즉 기준 제시문에 근거하여 논리적인 근거를 뒷받침해야만 다른 친구들보다 좋은 점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논리적 근거라 하면 제시문 마가 가지고 있는 군주에 대한 생각이 담지하고 있는, 즉 함축하고 있는 문제나 한계 등을 지적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을 단순하게 내 생각이 아니라 이 제시문 가와 다 기준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답안에 강조해낼 수 있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문 2 문제도 이 인문 1 문제랑 근본적으로 같은 성격의 문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동국대학교 문제는 정형화된 유형, 즉 질문이 없는 만큼 해마다 랜덤으로 다양하고 자유분방한 논술 문제가 출제되는 만큼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이 논술 문제가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난 어떤 정보를 답안에 강조하고 활용해야 되는지를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가산점을 얻기 위해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 혹은 상반 대립적인 이항 대립의 원리 그리고 추상, 구체화의 원리 등 논리적인 사고와 추론의 원리를 이와 같이 디테일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질문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실 테고 나아가 장학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동국대학교 기출문제를 통해 알아본 동국대학교 합격 포인트를 짚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프라임 리더스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